코로나 확진자 수가요 꺾일 줄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0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요 7,022명이라고 했습니다. 7,000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물론 전날 확진자보다 80명이 준 숫자긴 하지만 사흘 연속으로 7,0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걱정과 또 굉장히 공포심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누적 확진자 수가 53,600명이 넘습니다. 아하. 우리나라 요즘 5천만 인구라고 치면 네. 100명 중 1명은 확진이 된 상태라고 하니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었어요. 이제 50만 3,600이니까 50만 4천 명. 야, 진짜 우리가 지금 방역 당국이요. 앞으로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앞으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이 나오더라도 꿋꿋하게 일상 회복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지금 위기감이 느껴지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 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85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가 오늘 5명 줄어든 852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8일 840명으로 처음 800명 선을 돌파한 이후에 사흘째 지금 800명대 중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새 사망자가요 53명이 늘었어요. 아하. 그래서 누적 사망자가 지금 4,130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주일 동안 하루 56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기간 총 394명이 숨졌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에 지난 8일까지 38일 동안 코로나 사망자가 1,219명 발생한 것으로 9일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게 지난해 2월 국내 첫 코로나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 22개월간 누적 사망자 4,077명 중에서 29.9%, 무려 30%가 한 달 만에 지금 사망자가 나온 상황이에요. 네. 의료계에서 지금 하루에 한 50에서 60명 정도인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달 중 1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신규 확진자에 관해서 이런 조치를 내렸죠. 병원 치료가 아니라 재택 치료, 자택에서 자기 집에서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많았어요. 어떻게 의료진도 없이 재택 치료하란 말이냐. 그만큼 그건 뭐겠어요. 지금 전국에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병상을 추가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정부가 내렸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35%가량을 차지하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3차례의 행정명령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오늘은 비수도권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1,700여 개의 병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가 행정명령과 거점 전담병원 지정만으로도 5,00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행정명령을 동원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겠죠. 하지만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예단하지 못한 정부의 이 책임도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추가 접종, 그러니까 3차 접종 이 간격도 뭐 단축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게 되면 확진자가 늘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중증률이 높아질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김부겸 총리도 얘기했던 게 60대 이상이 35%라고 하죠. 생각해보면 60대 이상 분들은 백신을 초기에 맞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돌파 감염들이 많아지는 건데 그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네. 그래서 원래 지금 59세 미만 같은 경우는 백신 2차 접종 이후에 5개월 지나서 이제 3차 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3개월로 단축을 했고요. 60세 이상도 4개월이었는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전부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소위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3차 백신 접종을 맞는 것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위중증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더 서두르는 방향으로 지금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백신의 이른바 시쳇말로 약발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게 최근에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요. 서울의 확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확진자 중에 64%가 무려 64%가 돌파 감염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백신을 접종 완료했는데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3차 접종,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단축한다. 이런 방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그렇다면 하재근 평론가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는 예방 접종도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리 두기로 관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김우주 고려대 구려병원 감염내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크리스마스 전에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0명 돌파할 수도 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 공격적인 서킷 브레이커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도를 높여야 된다. 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지금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지금 10,000명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부가 특단의 조치라는 용어를 꺼내들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 연말에 이제 10,000명을 예측했는데 지금 추세로는 크리스마스 전이라도 10,000명을 넘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고. 만약에 현재 유행세가 더 누그러지지 않고 더 추가되고 더 계속된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사실은 5인 미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고 21시 운영 제한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운영 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 모임 제한도 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러다 보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언 수위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하. 사실은 굉장히 수위가 높은 그렇죠. 발언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획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한 건데 도대체 특단의 조치가 무엇일까? 이제 그만 나왔던 영상에서 좀 유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운영시간 제한, 특히 다중이용시설 예전에 운영시간 제한 좀 많이 타이트하게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던가 네. 또 사적 인원 모임 제한이 일부분 완화가 됐다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더 강화하는 쪽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이번 주에는 확정된 안이 나오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각에서 락다운이라고 하잖아요. 문을 잠그는 봉쇄령 아하,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 막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요, 사실 진짜 그냥 이 100번 양보해서요,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냥 집에 머무른 시간 그냥 머무르면 되잖아요. 외출도 자제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지금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불만이 팽배해지는 그런 분들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누굽니까, 허지연 변호사님? 바로 자영업자 분들이시죠. 저도 참 이 소식 말씀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요. 지금 연말 대목 아닙니까? 맞아요. 한창 모임이 지금 막 활성화되고 많을 시기인데 연말 연시 모임이 지금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식당에 붙은 안내문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 그런 안내문이 있었는데 네. 그 자영업자 그 달력을 보면요. 네. 막 다 취소 이렇게 아이고. 된 그런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지금 원래대로라면 달력에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뭐 성룡 뭐 그렇죠.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나오네요. 아하. 지금 요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동그라미 했다가 다 취소 어머, 이렇게 어떡해요, 되고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식당이 있었냐면 네. 지난달 이제 한 폐업한 음식점이 있었는데 이 집이 이제 국시집인데요. 아. 97년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99년도에 영업을 시작을 해서 무려 22년 동안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서민음식, 정겨운 세상에. 서민음식을 팔아온 식당이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내문에 뭐라고 썼냐면 저기 보세요. IMF는 이겼는데 코로나는 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 아유. 말이 진짜 자금의 상황을 너무 먹먹해지네요, 진짜. 네,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은데 참 우리 자영업자분들 시름이 점점 깊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가운데 지금 모두가 고통 속에 지금 이 어떻게 이겨낼지 막막한데 더 우려되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콘서트가 열리게 됐는데 나훈아 씨 콘서트가 지난 여름에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연기됐었거든요. 아하. 그때 연기된 게 요번에 열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거쳐서 총 6회차 공연이 열리는데 하루에 2번씩 회당 4,000명 정도가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걸쳐서 총 24,0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는데 지난 여름에 이 공연이 연기됐을 당시에 코로나19가 악화됐던 그때보다 네. 지금이 오히려 더 심각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공연은 지금 열리게 됐습니다. 저 모습이 오늘 모습이랍니다. 오늘 지금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요. 지금 하루에 2차례 열리니까 아마 이른 시간에 열리고 저녁에 열리고 이제 2번 열리겠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장사진을 이룬 모습, 나훈아 씨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분들도 공연에 목이 말랐겠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과연 저렇게 콘서트를 강행하는가 옳은가 그런 생각도 나올 것 같은데 오미크론 변이까지 지금 전파되는 상황, 걱정이 큰 상황에서 한 장소에 4,000명이 모인다. 아무리 뭐 떼창을 금지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걱정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 이맘때 나훈아 씨가 테스형 세상이 왜 그래라고 한탄을 하셨는데 소크라테스도 오미크론 코로나만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방역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는 이렇게 두 사람 앉은 다음에 한 칸 비우고 두 사람 앉을 수 있게 좀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사람 앉고 뛰고 한 사람 앉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공연장 조금 더 크게 넓혔어야 됐고요. 네. 방역 패스를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라든가 48시간 이내에 음성 이거 확진 받았습니다라고 좀 보여줘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을 섭취한다거나 함성을 지른다거나 네. 그다음에 뭐 어쨌든 합대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비말이 튀길 수 있는 환경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콘서트에 가는 건 조용히 노래 듣는 게 아니라 박수도 치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도 나눠야 될 텐데 그런 장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좌석 간의 거리 두기를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런 모습, 저런 소식을 접하는 분들 중에는 형평성이란 단어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 그럼 저런 콘서트는 되고 그냥 일반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뭐 몇 명 모이는 건 제한하고 또 학교, 학원 뭐 등등등 지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걱정되는 건 비단 지금 나훈아 씨 공연뿐 아니라 지금 공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그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면서 지난 1년 또는 지난 여름에 연기됐던 모든 공연들이 연말에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승환 씨가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계속해서 서울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문세 씨 같은 경우에는 경기 용인에서 오늘하고 내일, 이승철 씨는 광주에서 내일 공연을 하고 스트릿 우먼 파이터 콘서트도 12일 날 대구에서 잡혀 있는데 오늘 내일뿐만이 아니라 연말까지 지금 줄줄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전문가 소견 말씀드렸는데 서킷 브레이커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었는데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 얘기는 거의 사회활동 중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그 방역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이 와중에 연말까지 콘서트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 부분도 눈여겨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특단의 대책 다음 주 정도로 나올 거 예상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